안녕하세요. 직장의 모든 것을 다룬다. BF의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업 노무사로서 3년 내에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1,000만 원. 왜 이 금액을 성공의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연봉 1억이라는 직장인들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연봉 1억이라는 금액도 세후 월 급여 기준으로 654만 원, 즉 세금을 모두 제외했을 때 남는 순수익이 654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업을 하고 나서 순수익으로 세후 월 1,000만 원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성공의 척도로 많이 운운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업 노무사의 성공 기준, 크게 세 가지로 잡아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안정적인 수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순수익을 월 1,000만 원으로 만드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안정적으로 1,000만 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달은 내가 큰 사건을 맡아서 월 5천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5개월 동안 수익이 없는 것보다는 월 1,000만 원을 안정적으로 5개월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시간의 주도권입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을 내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업 노무사의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개업 노무사로서 성공했다고 함은 결국에는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이 성공한 개업 노무사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의 첫걸음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위 말해서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타인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제 생각에는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걸 좋아하고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사건보다는 컨설팅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상 남들과의 갈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남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중재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거에 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컨설팅이지만 잘하는 거는 노동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를 쫓기보다는 잘하는 거를 먼저 집중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리스키한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공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것과 리스키한 것을 굳이 나누자면 개업 노무사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사업 형태와도 직결이 되는데요. 크게 경작형과 상향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구분 기준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경작형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소액이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매월 수입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보통 자문료, 법률 자문료를 의미한다든지 아니면 급여 아웃소싱 같은 업무를 노무사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산영형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건당 수임료가 굉장히 큰 편이지만 그 수임 자체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임이 잘 될 때는 큰 수입을 벌 수 있지만 수임이 잘 안 될 때는 극도로 수입원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메타인지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부분은 성향상 조금씩 하나씩 읽어가는 그런 성향이 저한테도 맞기도 했고,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는 확보 측면에서 경작형 사업을 선호하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1년차, 2년차 때는 조금은 가난하고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만큼 3년차를 지나고 나서는 보다 굳건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차 노무사의 최종 목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만의 전문 분야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만의 전문 분야는 그 분야가 굉장히 세부적이고 디테일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노동사건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수많은 노무사들이 있죠. 그래서 노동사건 전문이 아니라 부당해고 특화 노무사, 이것 역시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더 나아가서 프리랜서 중에 헬스 트레이너 전문 부당해고 노무사,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전문 분야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너무 세분화를 하게 되면 시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의 단가가 너무 낮게 설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고객층이 너무 많지가 않아서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른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성을 토대로 나만의 세부적인 전문 분야를 찾아내셨다면 거기에 있어서 실력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실력 입증은 당연히 다수의 포트폴리오 내지 자문사를 통해서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플러스해서 단순히 실력을 넘어선 영업과 마케팅 분야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 영업과 마케팅 분야는 2년차, 3년차 노무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갈고 닦아야 되는 역량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 영상이 크게 이제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추후에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뿐만 아니라 영업과 마케팅을 통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차 그리고 수습 노무사로서 어떤 노무법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그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많은 노무사분들이 단순히 노무법인이 있으면 아무 수습처나 가서 일단 수습부터 지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노무법인이 어떤 식으로 모집 공고를 올리는지 그리고 그 노무법인이 어떤 전문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면접을 보러 가실 때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노무법인의 모집 공고를 봤을 때 그 노무법인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필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 분야를 검색 포털에 쳐봤을 때 그 노무법인이 먼저 나오는지를 한번 크로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노무사 또는 병의원 전문 노무사를 썼을 때 신원철 노무사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노무법인의 수익 형태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 중에 아까 설명드렸던 페이롤 내지 자문 형태의 그런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 노무법인이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문서가 몇백 개가 넘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건 위주 노무법인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대표의 마인드입니다. 이 대표의 마인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화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사건이라든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고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 대표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노무법인의 일원으로 되었을 때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나만의 전문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어떠한 노하우를 제공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1년차 그리고 수습 노무사 생활을 마치고 나서 2년차, 3년차 개업 노무사로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3년차가 지났을 때는 일반적으로 순수익 월 1,000만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년차 때는 그 수입원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1년차의 목표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노무법인이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보다 성공적인 1년차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년차 그리고 수습농무사로서 성공적인 계엄농사가 되는 그 첫걸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시간과 일의 주도권을 가진 성공적인 계엄농사가 되시길 바라면서 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의 신원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